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생활 안정 정책을 연구해 온 박사 이성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복지는 늘 조금씩만 바뀐다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12월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변화를 보면서 이건 빨리 알려야겠다 싶었어요. 특히 생활비와 진료비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삶을 뒤집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절대 안 되는 5가지가 있거든요. 기초연금부터 주거지원, 일자리 확대, 진료비 경감, 교통비 환급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이 제도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여유가 생긴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시니어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게 바뀌는 건 처음 봅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서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들은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 생활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실천 방법까지 들으셔야 진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알고만 계시면 소용없거든요. 직접 신청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알고는 계셨는데 귀찮아서 안 하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특히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꼭 저장해 두시고요.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있는 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작은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72세 김영분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혼자 사시는데 월세와 진료비 때문에 늘 허리를 졸라매고 사셨대요. 아드님이 계시긴 한데 멀리 부산에 사셔서 자주 못 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셔야 했는데 경제적으로 정말 힘드셨대요. 하루 3끼 드시다가 2끼로 줄이고 반찬도 김치하고 된장찌개 정도로만 드시면서 버티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어지러우셔서 동네 건강센터를 가셨대요. 혈압이 높게 나와서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검사비가 부담되셔서 다음 방문을 계속 미루고 계셨더라고요.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냥 참으셨대요. 이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지시더래요. 경로당에도 나가기 싫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셨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모든 게 위축되는 거죠. 그런데 경로당 복지사님이 최근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씩 신청을 도와주셨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대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신청하고 나니까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버스비를 돌려받게 되면서 복지관에 자주 나가실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버스비 아까워서 한 달에 한두 번만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가시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시면서 기분이 좋아지셨대요. 거기다 일자리도 연결돼서 한 달에 50만 원이 생기니까 숨통이 완전히 트이셨어요. 이제는 하루 3끼 제대로 드시고 가끔 고기도 사 드시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센터도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혈압 관리도 잘하고 계세요. 뭔가 사는 게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힘들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김영분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도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정보가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12월부터 확 바뀌는 정책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기초연금이 기존 33만원 수준에서 약 40만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7만원 정도 오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거든요. 국가복지재정조정안에서 물가 반영률을 적극 반영하면서 상향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복지정책분석원 자료를 보면 올해 조정폭이 가장 큰 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씩 올랐는데 올해는 그 2배가 넘게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인상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정우 님은 연금이 한 달에 7만원만 더 나와도 매달 센터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2달에 한 번 가셨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대요. 검사비랑 약값이 부담되셔서 최대한 미루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매달 정기적으로 갈 수 있게 돼서 건강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혈당이랑 혈압을 제때 체크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영양제도 사시고 가끔 과일도 사 드시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작년에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앓으셨는데 올해는 면역력이 좋아져서 거의 안 아프시대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인상되니까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12월부터 늘어난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받고 계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해요. 생각보다 자격이 되시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부는 감액 적용이 있어서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분 다 받으시면 각각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은 현재 연금을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혹시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령자 매입임 대주택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보증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월세는 7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고령자 단독가구 주거불안 개선 정책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조사됐어요. 실제로 들어가 사신 분들 대부분이 정말 만족하신다고 하세요.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시대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박순자님은 기존에 월세 45만원을 내시다가 이 제도를 알게 되셔서 신청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당첨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운 좋게 바로 당첨되셨대요. 지금은 월세 9만원만 내시면서 한 달에 36만원을 절약하고 계세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1년이면 4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외식도 하시면서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지셨대요. 예전에는 월세 걱정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우셨대요. 나이 들수록 월세 낼 돈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평생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집도 깨끗하고 관리도 잘 돼 있어서 정말 만족하신대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집이나 예금, 차량 같은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 기준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세요.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기회가 많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집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월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세 번째로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올해 일자리 규모가 145만 개로 늘어나면서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2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의 정신건강 지표가 평균 20% 이상 개선됐다는 국내복지연구원 조사 결과가 있어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좋아진다는 거죠. 집에만 계시면 우울감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 사람들도 만나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71세 정만성님은 공원 환경활동을 하시면서 월 60만 원을 받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매일 나가서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세요. 같이 일하는 분들과 친구도 되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먹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지내신대요. 일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공원 청소하고 꽃 관리하고 그런 거라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하루 4시간 정도만 일하시면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매일 걷고 움직이니까 체력이 늘고 혈압도 안정됐대요. 예전에는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셨는데 지금은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지셨대요. 삶의 활력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신청은 노인복지관에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복지관에서 일자리 종류랑 근무시간, 급여 같은 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월이나 2월에 집중적으로 신청받으니까 그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경쟁이 있긴 한데 올해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기회가 많아요. 다만 일자리마다 연령이나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자세한 건 복지관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화, 급식 보조, 도서 정리 같은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나가서 활동하시는 게 건강에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진료비 경감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5%로 내려갑니다. 5% 줄어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고령층 진료비 부담률이 가장 높게 체감된 항목이었는데 드디어 개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이 들수록 센터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 부담이 컸거든요. 78세 이순자님은 한 달 진료비가 약 7,000원 줄어서 1년이면 9만 원 이상 절약하게 되셨어요. 작은 돈 같아도 매달 쌓이면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 돈으로 영양제도 사시고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실 수 있게 됐대요. 오메가3도 사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시면서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이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처럼 센터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2월부터 계산할 때 알아서 깎아주니까 따로 신청서 쓰실 필요 없어요. 다만 검사나 시술 항목은 보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건 방문하실 때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검사는 비급여라서 할인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룬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필요한 치료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역별 버스비 지원입니다. 성남, 의왕, 남양주, 대구 같은 곳에서 버스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통지원은 사회활동 증가로 우울감 개선 효과가 가장 큰 정책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조순희님은 복지관 왕복버스비를 돌려받으면서 한 달에 3만 원 넘게 절약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버스비 아깝다고 집에만 계셨는데 지금은 매일 복지관 나가시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시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대요.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시고 노래교실도 다니시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세요. 교통비 걱정 없이 마음껏 나다니시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농협에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지역별로 기준이나 연령, 지원 금액이 다르니까 본인이 사시는 지역은 어떤지 꼭 확인해 보세요. 어떤 지역은 65세부터 되고 어떤 곳은 70세부터 되기도 해요. 여러분은 버스비가 줄어든다면 어디를 더 자주 가고 싶으신가요? 교통비 걱정 없이 활동하시면 삶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 이런 혜택들을 실제로 빠르게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연결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해 본 분들 중에 전화 한번 하셨다가 몰랐던 혜택을 새로 받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혼자서 인터넷 찾아보시는 것보다 전화로 직접 물어보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자세히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는 통화량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요.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문의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시간대가 제일 한산해요.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면 헛걸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필요한 서류가 뭔지도 미리 알려주시니까 준비해서 가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필요할 수 있으니까 미리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실 때 메모지랑 펜 챙겨 가시면 좋아요. 설명 들으시면서 적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나이 들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꼭 메모하세요. 여러분은 주민센터에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해 보셨나요? 한 번도 전화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당장 해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 등록을 꼭 하세요. 복지관은 일자리 정보랑 각종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입니다.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취미 활동도 있어서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길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르신들 중에 복지관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만 계실 때는 우울하셨는데 복지관 나가시면서 활력이 생기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대되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워하세요. 복지관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댄스, 요가, 탁구, 당구 등등 정말 많아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저렴한 가격에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제공되는 곳이 많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만 연초에는 사람이 몰릴 수 있어서 방문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에 전화해서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매 분기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니까 계속 확인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활동을 복지관에서 해보고 싶으신가요? 노래교실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있고 정말 다양하니까 관심 있는 거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교통카드 발급입니다. 지역별로 충전 방식이나 환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 카드가 필요해요. 일반 교통카드로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시니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장 없으시면 농협 가셔서 같이 만드시면 돼요. 요즘은 통장 만들기 정말 쉬워요.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농협 방문하셔서 전용카드 신청하시고 나서 버스 이용하실 때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신청하실 때 사진도 찍으시니까 단정하게 입고 가세요. 카드에 사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카드 받으시면 바로 충전하시고 버스 탈 때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찍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주민센터나 농협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 받으세요. 네 번째로 진료비 지원을 꼭 점검하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자동 환급이긴 한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큰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올해 진료비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데 모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확인해 보셨다가 50만 원 넘게 돌려받으신 분도 계세요. 본인은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상한제 적용돼서 환급 대상이었던 거죠. 전화하시면 올해 사용하신 진료비 총액이랑 환급 가능 금액을 다 알려주세요. 절차도 간단해요.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통장 번호만 알려주시면 일주일 안에 입금돼요. 여러분은 혹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번호는 1577-1000이에요. 이것도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겁니다. 서류 제출이나 온라인 조회는 자녀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요즘은 많은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하시기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더 그렇고요. 그런데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하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 내용을 캡처하셔서 자녀분들한테 공유하시고 도움 요청해 보세요. 같이 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해결되실 겁니다. 자녀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사진 찍어서 업로드해 주시면 금방 끝나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혜택을 챙기고 싶으신가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편하게 말씀하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이런 혜택 받으시는 거 당연히 도와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노인복지가 12월부터 얼마나 크게 변화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잘못 생각하셨던 건 기다리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는 믿음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올라가고 주거는 안정되고 일자리는 넓어지고 진료비는 줄어들고 교통비는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 생활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이것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여유가 생긴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외식도 하시면서 삶의 질이 정말 좋아지셨대요.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고 계세요. 반대로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계속 어렵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월세 걱정, 진료비 걱정, 생활비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시는 거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아파도 참으시고 그러면 건강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시면 이 모든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내서 꼭 전화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전화번호 저장하시고 메모지 준비하시고 오후 2시쯤 전화하세요. 그리고 복지관도 알아보시고 교통카드도 신청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년 초부터 추가로 달라지는 지원금과 지역별 상세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2025년 새롭게 추가되는 제도들이 많아서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의료비 지원도 더 확대되고 문화활동 지원도 새로 생기고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